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오늘이 18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또 염승환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트렌드 채널도 계속 또 많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근데 어제 오늘 좀 힘드시죠? 네. 장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늘은 또 증시가 급락을 해버렸고 항상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게 또 주식시장인데 예,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는 좀 답답한 감은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약한데 빠질 땐 또 많이 빠지고 확실히 좀 체력이 1월 달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큰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시장이 좀 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이 좀 약간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그 금리죠. 금리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금리가 올라오면 긴축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유동성을 조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시장은 부러지지 않을까, 좋은 시절은 갔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증시가 좀 불안정하고, 오늘 그래서 중국 증시도 많이 흔들렸고 한국도 그런 영향으로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이런 금리적인 부분, 또 최근에 연기금의 대량 매도,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 감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좀 불안하게 심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다가도 요새는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반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리, 물론 시중금리는 올라가는데 금리를 쉽게 올리긴 어려워요. 이 정책금리를, 금융당국이. 예. 그리고 지금의, 왜냐면 그 고용지표 때문에 고용이 아직도 너무나 부족해요. 그리고 쉽게 고용을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선 경기가 아직 회복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이 감소하는 시그널은 아직은 안 보이고, 목표한 실업률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웰 의장이 자꾸 얘기하는 고용, 완전 고용까지는 가야 된다, 그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감을 나타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시장이 많이 올라서 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당장의 긴축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웰 의장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많은 분들이 안 믿으시려고 하는데 일단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의 금리 상승은, 그러니까 금리 상승은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어떤 자산 가격, 아니면 원자재 가격, 흔히 말하는 물가, 이런 게 올라가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반영하면서 가는 금리 상승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입니다. 지금은 이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들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착한 금리 상승이다,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경기 회복을 미리 선반영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다면, 그 지난 어젠가 그젠가 보여드렸죠. 지난 6번의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구간에서 시장이 무조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좀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지금 누구나 그 경기 회복을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조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을 보잖아요. 저도 이제 어차피 시황을 하니까 매일 보는데 이게 이제 하루하루에 이게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예. 이게 봉 차트인데, 양봉이면 그날 어쨌든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는 얘기니까 시초가보다 올랐다는 얘기고, 음봉은 시초가 높았는데 하락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일방적으로 오르는 구간에서 자꾸 주가가 못 가요. 오르면 패고 되게 좁은 박스권이에요. 이 안에서 증시가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 그 참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기분 좋게 웃었다가 다음날 또 울상이 되고 또 웃었다가 또 울상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또 한 2, 3일 올랐잖아요. 다시 울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흔들리게 되고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건 이제 매일매일의 우리의 등락을 나타낸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피곤하죠 사실. 저렇게 방향도 없이 흘러가면 근데 월봉 예. 월봉을 보면 이번 달에도 지수가 올랐어요. 이게 한 달간의 모습이거든요. 매달. 예. 증시는 아직도 강한 거죠. 꺾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뭐 언젠가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하더라도 지금 증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과열을 시키는 조정이지 무너지는 조정은 아직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버블이냐 아니냐 논란들은 많지만 어쨌든 뭐 추세가 붕괴되는 그런 조정이 나오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수출 잘 되고 기업 이익도 나쁘지 않고 금리 인상은 아직 쉽지 않고 유동성은 풍부하고 예. 그러니까 단지 많이 오른 거예요. 올라서 기간 조정은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빨리 3,200 넘어서 뭐 3,400 가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말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1,000 안착을 기대하는데 만만치 않은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기간 조정을 보낸 후에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옆으로 가는 이런 늘어짐 있죠. 너무 불편하지 마시고 내려올 때 오히려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살려고 했던 기업이 오늘 더 빠졌잖아요. 그럼 너무 그거를 이제 내가 갖고 있으면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기회를 주는구나. 나한테 매수 기회를 주는구나.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등락은 앞으로도 계속 심하니까 매일 보고 있으면 뭐 짜증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예, 내가 잘못 본 건가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어떤 회사에 뭐 큰 악재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만 아니라면 흔들릴 필요 없고요. 오히려 더 사는 게 좋고 예, 지금 뭐 안 좋아진다면 우리가 팔아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동요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흔들리는 장이니까 조금 그 멘탈 관리는 좀 잘해주시고 제가 계속 어쨌든 예, 그런 부분들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좀 여유 갖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재미없습니다. 예, 뭐 재미없는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업종 섹터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이제 섬유유복이 제일 좋았고요. 오늘 그 안 가던 한세실업도 갔어요. 화장품하고 사실 오늘 그 중국 소비주 되게 좋았습니다. 한세실업, 뭐 화장품, FNF 오늘도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가 오늘 오랜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중국 소비주 쪽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금속 광물, 히토류 관련주들 좀 강했고요. 통신주는 오늘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SK텔레콤 버텼고 KT U+는 조금 근데 그 외국인 투자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도 하니까 법이 통과되면 일단 통신주들은 좀 당분간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전기가스, 뭐 중형주, 화학주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 음식료, 기계, 서비스 이쪽 섹터도 경기 민감한 섹터죠. 근데 대부분 다 약세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제약주는 여전히 안 좋고 제약주가 요새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십자 파미슬이 많이 빠졌고요. 종이 목재는 차익 매물. 최근에 가장 셌던 업종이죠. 근데 이쪽은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섹터 쪽으로는 출산 장려조치, 가상화폐, 엔젤산업, 전자결제, 뭐 창투사 이런 기업들이 정말 초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출판사는 뭔가 호재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기상어가. 그리고 음원운반주는 어제 비히트가 사실 아침에 좋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3% 빠졌고, 그다음 JYP 엔터도 일단 600원 정도. 어제 그제 많이 올랐죠. 약간의 눌림목 조정이 나왔습니다. 요새 CJNM도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때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요때.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게 좀 멈춰야지 올라갈 텐데 언제 멈추는지는 좀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섹터는 골판지, 쿠팡 관련주, 코로나19 치료제, 화학섬유. 예,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그런 섹터들이 많이 빠졌어요. 주도주. 사물인터넷, 시스템 하드, 3D 낸드, 뭐 2차전지, 예, 뭐 자율주행, 대부분의 대표 기업들은 하락세를 좀 면치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오늘은 약세장이었어요. 답답할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데는 지금 제가 좀 여러 가지 꼬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답답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만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오늘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화장품하고 그죠? 화장품하고 의류 이런 못난이 아니면 백화점 면세점 있죠. 얘네가 스물스물 올라가고요. 이제 작년에 오히려 좋았던 업종들 반도체, 2차전지 뭐 1월에도 좋았죠. 예. 이런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네이버 카카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가긴 가는데 뭔가 잘 안 간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뭐 갈려 있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하고 어쨌든 2차 전지 이런 이제 대표적인 주도 섹터들은 이번 조정이 어쨌든 기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사실 그동안은 비싸서 못 샀다면 내려오는 과정이 사시고, 근데 내려올 때 저점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분할로 사야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예. 뭐 여기서 사서 물리겠다 하시면 하시는 거고, 더 기다리겠다 하시면 하시는 거고, 적립식으로 사겠다. 예, 그것도 좋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주도 섹터들이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라면 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말고는 크게 무너질 만한 뭐 이슈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슈는 없잖아요, 사실. 올라와서 빠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항상 펀더멘털이 중요해요. 펀더멘털 상에 문제 없으면 기회입니다, 기회. 문제가 있는 기업은 기회가 아니라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 반도체, 뭐 2차전지, 또 자동차 전장 부품 뭐 이런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건설주, 증권주도 올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제가 예전에 설날 선물로 보내드렸던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 안에 종목들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왔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어려운 장이에요, 진짜. 저도 힘들고 뭔가 좀 되게 이게 꽉꽉 막힌 장입니다. 예. 위는 열릴 거는 같은데 안 되죠, 잘. 예. 그 종목 엉뚱한 거 사면 물려버리고 뭐 난이도가 크지만 그 뭐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려운 장 좀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시고, 좀 재미없더라도 시장 떠나지 마시고 좋은 기업
계속 모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대형주들 좀 많이들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락할 때 항상 월봉을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요게 이제 하나입니다. 지수 하나도 잘 나가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이거 월봉 보여드릴게요. 월봉에서 한 달 동안의 단위입니다. 올라왔다가 올라왔으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 아닌가요? 예. 여기 5개월 선인데 3만원 깨서 만나러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월봉상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다음 뭐 지주사 SK도 이게 월봉입니다. 일봉에선 좀 많이 빠졌는데 요때 1월 달에 주가가 무려 49%나 올라갔어요. 좀 미친 거죠.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두들겨 맞고 있는데, 예. 근데 월봉을 보면 별로 부담은 안 느껴지죠. 예.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추세 그대로 타고 있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일봉을 보면 좀 짜증나죠. 무너진 것 같으니까. 예. 뭐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월봉을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SK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예. 여기 CJ거든요. CJ 월봉입니다. 이게 월봉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 요새 CJ도 많이 빠졌어요. 그죠? 쭉쭉쭉쭉. 그러니까 지주사들이 요새 빠지는데, 이런 지주사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확신이 있다면 저 월봉을 보시면서 오히려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대형주들 안 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극복을 좀 해주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주가가 싸진다면 오히려 그걸 도망갈 게 아니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계속 말씀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 추이는 예탁금은 64조 원대,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기관이 거의 합쳐서 1조 가까이, 1조 넘네요. 1조 한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퍼부으니까 못 가요. 개인이 사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도 증시 좀 급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되게 힘든 날이었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이벤트 신청 후 돌아오는 첫 화요일에 1회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 보고서 때문에 좀 제가 뭐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좀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트렌드 요 채널에서는 뭐 계속 공유해드릴 거예요.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채널만큼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마다 또 다르신 것 같기도 해요. 뭐 저희 당사의 그 이한나 연구원, 물론 이제 저희 회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당사의 그 이한나 연구원님도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소개해 주고, 또 좋게 얘기해 줘서 효성 첨단 소재 아시죠? 제가 이한나 연구원님 자료 많이 인용해 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너무
그 보고서 좋았고, 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 채널에서 알려드린 거고, 실제로 그걸로 수익들도 많이 나신 것 같고. 근데 이하나 연구원이 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애널리스트 분도 이게 보고서 쓴 게 감추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예. 감추려고 쓴 게 아니라 뭐 물론 지적 재산권이죠. 예. 쓰신 분의 원천 소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보다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알려주면 좋고, 또 저 같은 사람이 할 역할은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제가 잘 해석을 해서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는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예. 근데 좀 이해는 안 가요, 저는. 예. 서로 더 좋은 거 아닌가? 예. 보고서 많이 알려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여기저기 회자되고, 그냥 소수만 보는 것보다는. 그럴 거면 뭐 보고서 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일단 할 수 있는 역할은 이거니까 할 수 있는 한은 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뭐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도 이렇게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도움 받으셔서 좋고, 그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수익 나시면 당연히 이 보고서를 쓰신 분들한테 고맙다고 해주세요. 그죠? 제가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한테 고맙다고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어차피 보고서를 소개해드린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린 거죠. 여러분들 좀 해석해서.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통해 수익이 나셨으면 꼭 여기 뭐 애널리스트 분에게 감사 인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보고서부터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뉴스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보고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이건 FNF인데 참 뭐 FNF 갖고 계신 분들 부러워요. 예. 근데 뭐 굉장한 상승세였고 실적이 뭐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영업이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좋았고 매출도 좋았고 MLB 키즈도 좋고 디스커버리도 실적 좋고, 예. 중국에 지금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있는데 월 20개 수준의 신규 출점이 이어지고 있고, 예. 홍콩 법인이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MLB 수출 비중은 이렇게 2022년 23%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방위적으로 뭐 디스커버리도 좋고 MLB도 좋고 고르게 좀 좋아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동안 단지 그 분할 이슈에 막혀서 주가 부진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가격 매력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오늘 좀 상당히 뭐 그때 분할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린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실적으로 모든 걸 다 카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월에 그게 있잖아요. 기업 분할이 있어요. 그래서 분할 하실 분들은 하는 거고, 난 분할 싫다 하시면 적절하게 챙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정을 하세요. 나는 분할 싫다. 사실 분할 나쁜 거 아니거든요.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 만족한다 하시면 파시는 거고, 5월 분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흔들림 없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리더십 뭐 그룹의 변신은 무죄라고 삼성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삼성권 리서치 센터에서 효성과 하나에 대해서. 효성 첨단은 잘 아시죠? 하나는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회사죠. 그래서 미래 에너지 소재 기업으로 변신 뉴 효성. 효성은 이제 미래 에너지 사업 회사로 바뀌고 있다. 원래 석유화학 중심의 이제 기업이었는데 친환경 에너지, 수소, 풍력, 그 다음에 소재, 스판덱스, 탄소섬유 이런 걸 모두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동사 이제 인적 분할이 있어요. 사실 원래 효성이랑 한 그룹이었는데 거기서 4개사가 떨어져 나갔어요. TNC, 중공업, 첨단소재, 화학. 그래서 요 회사들은 자회사로 떨어져 나갔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효성이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나는 뭐 방산 떠오르시죠? 방산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근데 최근에 우주산업 하나솔루션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1등이고 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수출기업 세트레가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공위성 업체죠. 세트레가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우주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그룹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네. 그리고 2월에 그 김승현 회장이 원래 그 취업 제한이 걸려 있어요. 몇 년간. 그래서 실제로는 경영 활동을 못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못난이 기업들로 알려져 있는 효성, 하나 이 둘 다 항상 같은 섹터였어요. 옛날에는 약간 이제 그룹사 이미지도 너무 무겁고 근데 요즘에 뭐 뉴효성, 뉴하나는 주가도 화끈하고 내용도 재밌는 것 같더라고.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서. 아무튼 효성 하나도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시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하나가 좀 많이 빠졌죠. 뭐 이런 좋은 기업들 어찌 됐건 이 변동성을 좀 이용하자. 요럴 때 사지 말고 이렇게 흘러내릴 때 저점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안하시고 사셔야 돼요. 여기서 사도 되고 여기도 괜찮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주도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좀 고민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증권에서 새로운 효성과 새로운 하나. 그러니까 저도 요새 찾고 있는 섹터들이 저런 거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 기존에 안 하다가 새롭게 변신하는 걸 찾아보고 있는데 물론 쉽진 않지만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일단 효성과 하나가 오늘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 기계 건설 장비가 1월달에 판매가 굉장히 호조였대요. 1월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의 월별 굴삭기 판매 비중이 3월이 연간에 17%, 그러니까 3월에서 5월이 판매량이 제일 많대요. 극성수기. 예, 그래서 1, 2월보다는 사실 3월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1월은 잘 나왔는데 약간 이제 1월이 아무리 잘 나와도 제일 중요한 건 3월에서 5월이다. 그때가 좀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국은 계속 인프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건설 경기 쪽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계속 땅을 파죠. 경기 부양하려고. 그래서 한국의 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기가 수혜주고 일단 두산인프라코를 현대건설기가 먹잖아요. 합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그룹 다 저는 좋아지는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펀더멘탈 좋고 합병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나스미디어도 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오늘 요새 뭐 나스미디어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고 목표 주가 한 5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일단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에 여기 이화정 연구원님이 쓰신 거고요. 일단 작년까지는 조금 부진했었지만 올해는 뭐 아무튼 KT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KT의 광고 대행사로 좋은 활약을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인크로스가 경쟁사죠. 근데 확실히 인크로스에 비해서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무튼 이제 이런 그 KT와의 뭐 이슈로 인해서 주가 올랐고 이게 계속 올해 내내 이어질지 결국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실적이 뒷받침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 나스미디어 실적이 정말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실적까지 딜을 받쳐줘야 롱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꼭 말든 게 아니라 그 국내 증시도 그렇게 보면 국내 증시 코스피도 사실 주가로만 따져보세요. 많이 올랐잖아요. 누가 봐도 전대미문에 3천까지 갈 정도로. 예. 이렇게 올라왔는데 펀더멘탈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닌 거죠. 수출 좋고 실적 좋고 그럼 단단해요.
증시가. 근데 제일 위험한 게 실체 없이 그냥 돈의 힘만으로 올라간 거 있죠. 이럴 때가 제일 안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증시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펀더멘탈은 너무 의심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제과가 뭐 증익 초입이래요. 목표 주가 20만 원 제시했고 퍼가 12배밖에 안 돼요. 가자회사인데.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25%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한 껌, 캔디 기저효과 편안하나 소매점 방문객 수의 회복 시기를 낙관하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 같은 데 있잖아요. 소매점. 이런 데들은 도대체 방문객이 얼마나 회복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런 내용이고, 제빵 점포 철수했대요. 그래서 비용 줄어들었고, 할인율을 축소했고, 온라인 매출 비중 획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뭐 이런데, 러시아 이런데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예.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인도, 벨기에, 싱가포르는 오히려 부진했대요. 근데 올해는 아마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익 채널로의 집중, 제빵사업 체질 개편, 건기식 제품 확장 이런 게 확대돼서 5년 내 별도 매출 1.8조 원 초과, 영업이익률 10%. 1.8조 원이요. 지금 5년 내 별도 매출액 연결 말고 1.8조 원, 영업이익률은 10%,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추정치도 상향됐고 멀티플도 상향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익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였고, 멀티플은 많이 설명드렸죠. PER이에요. PER. 퍼가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줄어드냐. PER 10배, 20배, 5배. 같은 이익이어도 PER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천차만별이죠. 근데 요 애널리스트 분은 롯데제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시각을 피력을 해주셨습니다. 한유정 노이제 연구원님이세요. 롯데제과 대신증권. 아무튼 제목 잘 줬네요. 스위트한. 롯데제과 한번. 롯데제과가 잠깐만요. 롯데제과 주가 많이 올랐네. 요새 롯데그룹 많이 갔죠. 예.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아무튼 지금은 아닙니다. 저렇게 이미 올랐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 조정 나올 때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가격 부담 좀 있습니다. 그 반도체 뭐 돈이 되는 환경 이야기라고 하는데 ESS 스크러버. 그래서 전 세계 알리백, 전 세계 모든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할 때 신재생 에너지를 써요. 2050년까지. 2050년에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 최근에 또 정전사고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ESS,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발전한 그런 전기들을 ESS가 이제 보관을 해놓는 거죠. 자동으로. 예. 근데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늘어나면 ESS는 자동으로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ESS 수요 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뭐 관련된 기업은 후성으로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냉매 만드는 회사죠. 또 2차 전지, 전에 질 만드는 기업이고, 그 스크러버라고 있어요. 이게 오염물질 없애주는 겁니다. 스크러버.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업체가 이 반도체 공정에서 장비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스크러버 장비가. 그렇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이제 그 스크러버가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교체 수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회사가 유니셈입니다. 스크러버 만드는 요 기업들이 좀, 그러니까 ESS 확대되면서 후성, 그리고 스크러버, 이 공정에 들어간 장비가 바뀌면서 들어가는 게 유니셈, 스크러버 장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리백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SK그룹이 중심으로 조금씩 가입을 하고 있고 애플, 구글, BMW도 같이 가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환경적인 이제 부분으로 앞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 알리백을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ESS 이게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SS도 한번 뭐 어떤 식으로 또 종목들이 또 한번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ESS 하면 또 잘하는 회사가 삼성 SDI예요. 그 회사가 원래 잘합니다.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게.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호성을 일단은 꼭 집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서진 시스템이 사실은 좀 악재 나왔었거든요. 오늘 근데 주가 올라버렸죠.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제 책에도 나와 있죠. 전환사채 CB. 전환사채가 뭔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은 악재입니다. 왜냐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주가는 빠지죠. 원래 그런 건데 전환사채 발행이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죠. 오늘 실제 주가도 올라버렸어요. 목표 주가를 51,000원으로 오히려 올려버렸습니다. 일단 수주한 이거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죠. 설비 투자 자금들 5G 이쪽 관련해서 투자할 게 많다 보니까 그 자금이 좀 확 필요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100억 정도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100억을 전환사채 발행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근데 그때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단기 재무 건전성 악화 및 추후 전환 물량 출회에 따른 수급 부담 요인을 우려해 주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맞아요. 물량 부담 때문에. 근데 지난해 이걸 발행했을 때 주가가 7% 올랐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이제 주식으로 발행을 하잖아요. 주식으로 바뀔 때 그 발행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서진 시스템 지금 얼마죠? 여기서 서진이 44,250원인데 보통은 여기서 30% 정도 할인해요. 많게는. 뭐 예를 들면 발행가를 35,000원이라고 쳐볼게요. 보통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자, 전환사채를 발행할 텐데 35,000원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형태로 가는 거죠.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이 기업은 반대예요. 현재가가 이건데 더 높은 가격에 발행을 해요. 5만원 정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 채권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는 진짜 자신감의 표현이죠. 나는 5만원에 받아도 된다. 지금 주가보다 비싼 가격에 받아도 된다. 근데 받는 순간 손실이죠, 나중에. 근데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교환사채 그 카카오 제가 공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옛날에 카카오 그래서 그때가 30만원 5만원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카카오가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 어느 회사더라? 그 동남아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에 싱가포르였나? 아무튼 그 사모펀드 쪽에서 카카오 이제 교환사채에 참여를 했는데 얼마에 샀냐면 당시 35만 원인데 이걸 48만 원인가 교환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당시로 생각하면 왜 저렇게 높게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성공하면 성공한 거죠. 대신에 뭐 금리가 낮다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50만 원 최근에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서진집도 똑같은 거죠. 지금 주가보다 발행가가 더 높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평가를 내리면서 주가 흐름이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올랐죠. 근데 뭐가 어렵냐?
아니 어떨 때는 호재 악재인데 어떨 때는 같은 내용인데 호재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뉴스만 보면 안 되고 그 행간에 스며 있는 아니 보고서를 통해서 파악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서진도 진짜 많이 빠졌죠. 최근에 그냥 주르륵 이렇게 빠졌는데 단 며칠 만에 올라오는 거 보세요. 주식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그 신세계가 실적이 좀 그 어제 잘 나와서 괜찮게 좀 나오는 모습이어서 증권사 평가들이 대부분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부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내용이 좋더라고요. 면세점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면세점도 개선되지 않을까요?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정말 오랜만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쓱닷컴 지분도 갖고 있고 좋은 기업이죠. 단지 이제 면세점을 한다는 것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것 뿐입니다. 면세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근데 오늘 드디어 갔어요. 근데 지금 차트가 보이세요? 월봉 보여드릴까요? 진짜 많이 빠졌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항상 월봉도 보세요. 그리고 호텔신라 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도 보세요. 완전 바닥이죠. 월봉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 특히 현대백화점은 좀 뭐 만약에 눌러준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오리온도 실적 어제 잘 나왔습니다. 1월 실적 믿고 있었다고. 그래서 참 요새 제목도 재밌겠습니다. 매출액은 44% 증가, 영업이익은 144% 증가. 어마어마합니다. 1월 매출 성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중국, 베트남, 한국, 러시아. 중국 매출액이 74%나 증가한 361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했고, 그 다음에 2월 신규 카테고리 양산빵을 출시했고 3월에는 꼬북칩 초코추러스 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미 나왔던 거죠. 검증된 제품을 이제 중국에 런칭하는 거죠. 성공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사실 너무나 실적이 좀 좋았어요. 1분기에. 그래서 기저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1분기가 좋았으면 올해 1분기가 작년분에 못 미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역기조효과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건데 작년 1분기가 너무 좋으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더 그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리온이 좀 부진했었어요. 1분기. 근데 이 부분은 다 충분히 그동안 하락하면서 반영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신제품 나오고 중국에서 경쟁력 여전히 좋고 그리고 PER도 17배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목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읽어본 건데 내용도 좋아요. 그죠? 오리온 같은 거. 오리온도 스낵에 특화된 회사인데 주가 많이 빠졌죠. 엄청나게 빠졌어요 최근에. 여기서 그랬다가 이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왕창 올랐다가 그 후로 망가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위로 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가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명확하게 1월 실적이 좋았습니다. 자, 오리온은 한국투자증권 이정은 연구원님이 써주셨습니다. 오이솔루션은 5G. 오늘 요새 5G 주가 흐름들 좀 살아나는 것 같던데 실적은 안 좋아요. 영업손실 5억. 그래서 이게 통신장비 회사들이 참 실적 안 좋게 나와요. 그냥 단골 메뉴예요. 툭하면 적자나고 좀 제발 이제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 실적이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주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건 좋죠. 그리고 2분기에 이제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조금 실적이 슬로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왜냐하면 5G 관련 매출액이 2분기부터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65,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요새
뭐 KMW 아니면 뭐 오이솔루션 5G 장비주들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근데 조금씩 다시 기지개를 좀 켜고 있으니까 뭐 잘 극복해 보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게 좀 나와야 돼요. 수주. 미국에서 누가 됐건 간에 빨리 수주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발주를 내야죠. 그게 나오는 날 이제 주가가 많이 갈 텐데 그걸 알 수가 있어야죠. 그죠? 일단 기대감은 가져보세요. 주파수 경매 끝났으니까. 자동차는 1분기 생산 차질 확대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한파, 미국에 한파까지 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죠? 공장 뭐 삼성전자 그 오스틴 공장도 지금 가동 중단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뭐 GM, 포드 뭐 난리가 아닙니다. 예. 반도체 공급을 못 받으면 차를 못 만들거든요. 근데 그나마 현대차가 좋은 게 재고가 많아요. 반도체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지진까지 발생했고 반사이가 없는 거죠. 주가는 안 가긴 하는데 주요 OEM은 현대, 기아차, BMW는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차 수요는 여전히 좋고 기아차 잘 만들더라고. 이번에 K8인가요? 새로운 디자인 나왔던데 멋있더라고요. 기존 차도 잘 만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현대차는 제너시스로 히트치면서 단가 올라갔고 여기 결론 이겁니다. 현대기아차는 생산 중단 영향이 없고 경쟁 차종 조업 차질로 북미 시장 점유율 상승도 기대. 당연히 점유율도 올라가겠죠. 그 중고차 있죠. 그게 단가가 상승하면서 파이낸셜 법인의 이익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금융 쪽인데 이쪽 수익이 좀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쇼크는 아무튼 이 현대차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콜마가 이게 이제 그 현대차증권의 정혜진 애널리스트가 쓴 건데요. 실적 분석한 겁니다. 본업인 화장품은 안 좋게 나왔어요.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이제 오늘 보고서 많이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다 대부분 목표 주가를 다 올려버렸어요. 여기 그 IBK의 안지영 연구원님도 쓴 자료인데 그 화장품 있죠. 화장품 OEM이 주력인데 이게 매출액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중국 무석, 중국 그 온라인 쪽은 근데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모바일과 라이브 커머스 기반으로 신규 거래처 증가하면서 중국 무석은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북경은 또 매출액이 급감을 했어요. 주로 오프라인 쪽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온라인이에요. 예, 온라인 쪽은 좋지만 오프라인 쪽은 좀 부진한 상태가 코로나 영향 받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쪽은 좀 부진했지만 HK 이노웨이는 CJ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예요. 제가 자회사로 갖고 있고 아마 올해 상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실적이 너무 잘 나왔죠. 그래서 HK 이노웨이이 실적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 K캡, 두창 백신 이거 다 중국 쪽인 것 같은데, 예, 아무튼 HK 이노웨이의 IPO 계약이 2022년에서 하반기로,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올해 하반기로 좀 빨리 당긴 것 같아요. 이것도 주가에는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화장품 쪽, 예, 매출액이 뭐 애터미 쪽으로도 나가고 있고요. OEM 회사니까. 그리고 올해는 화장품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화장품 쪽 요새 계속 좋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화장품이 나쁠 이유가 없죠. 백화점 화장품 당연히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예. 근데 주가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충분한 가격 매력은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콜마였고, 근데 콜마가 그래서 오늘은 올라가 버렸어요. 오늘은 저 리포트 보세요. 실적 좋고 증권사가요 다 좋다고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냥 쏴버립니다. 그죠? 멋지게 가버렸죠. 당분간 좀 좋을 것 같아요. 콜마도.
그리고 이제 경쟁사인 코스맥스도 오늘 좋았어요. 코스맥스 진짜 안 갔었죠. 이거 보세요. 근데 오늘 갔죠. 오늘 그냥 한 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아모레퍼시픽도 좋았지만 OEM사인 한국콜마, 코스맥스도 조금 좋은 흐름으로 잘 전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는 이제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것 좀 해드릴게요. 그 이제 뉴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기운 빠지시죠? 아, 저도 좀 힘을 내야 되는데, 아무튼 기운을 내시고, 자, 이제 뉴스 보고 좀 마무리. 그 KRX BBIG K 뉴딜 지수라고 아시죠? 작년에 정부에서 새로 만들었던 뉴딜 지수. 이게 종목이 변경 대왕. 근데 이번에 2월에 3월에 변경되나요? KRX 요게 일단 요번에 2월 26일 날 변경된대요. KRX BBIG K 뉴딜 지수 구성 종목을 다음 주 금요일 날 정기 변경합니다. 그럼 정기 변경한다는 건 나가는 것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오른쪽이 나가는 기업들이에요. 이게 왼쪽에 그러니까 BBIG 지수 있죠. BB 게임즈였던 그 카카오 게임즈가 BBIG 중에서 BBIG 종목들이 여러 개 있어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을 대표한 이게 각각 제가 알기로는 12개 종목 정도 될 거예요. 배터리 3개, 바이오 3개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중에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오고요. 펄어비스가 나갑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KRX BBIG K 뉴딜 지수에 총 5가지 지수가 있어요. BBIG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요건 다 대표하는 거. 각각 세분화. 이렇게 해놓는 거고 그 중에 BBIG 대표 지수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오고요. 2차 전지는 솔브레인 LNF가 들어가는데 대신 후성과 솔루션은 이거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쪽은 안 좋은 거죠. 이걸 추정하는 자금이 이걸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편입 제외되는 쪽은 단기 약재입니다. 단기로는 약간 물량보다. 중장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실적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요건 새로 편입되는 거죠. 편입되는 회사는 나쁠 게 없죠. 새로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이오는 신풍제약과 녹십자, 알테오젠 한미약품은 나갑니다. 인터넷은 에이스테크, 알서포트 이 2개가 새로 편입이 되고요. KG 이니시스와 유비코스 홀딩스는 일단 나가게 됩니다. 게임은 역시 카카오 게임즈 넵튠이 들어갔고 네오이즈랑 골프전은 삭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간 희비는 엇갈릴 수 있는데 뭐 어차피 수급적인 이슈니까 단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2월 26일 날 좀 오른쪽에 있는 기업들은 지수에서 나가고 왼쪽에 있는 기업들이 지수에 편입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종목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떴어요. 또 옛날 제가 기억나는 게요. 거기 책에도 아마 예시가 돼 있을 텐데 예전에 그 SK가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가가 날라갔거든요. 여기 기억나요. 이때 자사주 매입한다고. 작년에 한참 안 좋을 때. 그리고 주가 많이 갔다가 다시 반토막 났다가 다시 폭등했다가 다시 급락. 아주 뭐 그냥 난리가 아닌데 어쨌든 뭐 좋은 기업인데 빠지면 좋은 찬스 같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현대모비스는 오늘 거의 이제 6시 다 돼서 여기 자사주 취득한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소각까지 같이 하니까 아무튼 좋은 흐름 좀 내일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배당은 보통 한 주당 4,000원 준다고 합니다. 배당은. 자, 아무튼 오늘 너무들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은 또 종목 상담이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 상담에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는데 아마 또 많이도 올려주실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뭐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달아주실 때 꼭 종목명하고 왜 이 종목 뭐 샀는지 어떻게 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샀고 뭐 얼마에 사셨으면
예, 뭐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해드릴게요. 최대한. 그리고 뭐 다 못합니다. 그건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저번 주에 했던 종목들, 최근에 했던 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삭제할 겁니다. 예, 아시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상담 안 해드렸던 종목 위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편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